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연과 사람, 함께하는 공간을 사랑하는 지구환경 강사인 전홍표 창원시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은 바쁘시죠? 네, 적당히 바쁩니다. 5월달에 특히 좀 바쁘죠? 네, 행사가 많은 계절이니까. 네, 행사가 네, 많으니까. 바빴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가의 큰일이었던 4월달에는 그렇죠. 그 국회의원 뽑는 선거도 있었고 선거 기간 동안 못했던 일들도 5월달에 막 몰리니까 바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거 기간 끝난 지가 한 달 잠깐 넘었는데 네.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무슨 일도 계속 터지고. 네. 저는 전홍표 의원님 보시면 아까 왕성한 활동도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뿜나서 좋아요. 그게 뭐 사람들 우는 소리 하고 이러면 서로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갈 길이 머니까 그냥 맞아요. 응원하면서 가야죠. 네. 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네. 그게 조금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힘을 좀 내야 예.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선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네. 힘들다 이러면 다들 저 길은 힘든갑다 우리 다른 길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악으로 독으로 예, 악으로 독으로. 예. 예. 든든합니다. 저 그냥 궁금한데 시의원이 되시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누구나 다 원대한 꿈이 네. 있었죠.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청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게 네. 꿈이었습니다. 와. 근데 예. 고등학교를 막상 들어가 보니 의사는 아직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좀 힘든 길이구나. 이래서 우리 의원님 같은 사람은 고등학교 때 나 같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6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16시간 앉아서 교과서 보기보다는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너무 취미 활동이 다양하셨더라고요. 다양했죠. 아니 뭐 너무 많은 수집들을 하시고 네. 다양한 것들을 수집을 다 또 그걸 갖다가 킵해놓고 있는 건 쉽지 않은데. 최고 많이 수집했던 게 친구고 친구 농사를 다작했습니다. 특용 작물 이렇게 하듯이 여러 부류의 친구들을 다작을 했는데 예. 아직까지 친구 농사는 그 흉작은 아닌데 예. 풍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의사가 조금 힘든 길이라는 걸 깨닫고 의사가 개인이나 집단의 질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서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버는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지구의 아픔을 고치는 지구의사가 되자. 그래서 환경공학과에 진학을 했죠. 환경공학. 네, 그래서 환경공학으로서 그때는 좀 건방진 생각이 있었어요. 지구가 암만 오염되고 공기가 더러워지고 폐기물이 넘쳐나고 숲이 죽어가더라도 물이 더러워지더라도 내가 엔지니어로서 기술을 개발하면 이 환경을 다시 낫게 할 수 있겠다. 원대한 꿈. 원대한 꿈. 벽에 부딪혔죠. 벽에 어떤 벽에 부딪혔습니까? 이게 나의 정말 건방진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환경공학을 하다가 그래서 환경공학을 한번 깊이 파보자 해서 환경공학 박사까지 했고요. 근데 지금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96년도에 학교에 들어가서 약간의 그게 뭐 바깥생활 1년 정도 바깥생활을 해놓고 2014년도까지 학교에 계속 있었습니다. 96년 한 거의 18년?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의 교직원 취급하겠죠. 모든 학교의 이 생활을 속속들이 다 알고 속속들이 다 알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거의 어디에 뭐 유용한 자원 어디 가면 편히 쉴 수 있고 어디 가면 맛있는 것이 있고 어디 가면 이 계절에 가장 좋은 뷰가 있는지 다 아는 후배들이 항상 그 선배를 아직도 있냐? 아직도 그랬구나. 그래서 학교의 우리과의 역사와 전통은 다 깨끗죠. 우리 8호 학번이 1기 선배인데 8호 학번부터 제가 나오는 그 시점 2014학번 그때까지는 아이들과 선후배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응시를 해서 경상도 교육청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미세먼지 기준이 우리나라 기준이 상당히 조금 낮았거든요.
우리가 음주운전 같으면 소주를 새벽 마셔도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는다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주 새벽 마시고 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도 그랬어요. 다른 나라는 25 정도, 2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50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장도 더 쉽게 돌리고 그래서 그 교육청에 있을 때 특히 아이들에게는 실내 공기질이나 공기질이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2014년도에 들어가서 2015, 16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경상도 교육감님하고 같이 좀 높이는 일도 있죠.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가 기준이 WHO 기준으로 상향되는 일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영어, 수학 이렇게 공부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틈틈이 환경교육도 좀 하자. 그래서 네. 환경교육에 대한 틀을 하는 거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 야 세상의 지구 환경과 함께 사회의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체계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연에. 시연을 한번 해보자.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2018년도에 그 마음을 먹고 2018년. 그럼 지금 시연 하신 지가 2018년도에 시작해서 한번 4년의 임기를 하고 이제 재선. 예, 영광스럽게 또 재선의 역할을 하면서 2년을 보내고 6년 정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질문이 어떤 계기로 시연이 되셨습니까? 했는데 이제 시연이 되신 계기는 말씀하셨고, 그럼 시연이 도대체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시의원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달라요. 일반적으로 시의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자다. 이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대신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동네 가로등이 안 들어와. 전 의원 가로등 좀 고쳐줘. 우리 동네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올라오기 힘들어 소방도로 좀 놔줘. 이런 역할을 좀 하죠. 그런 단편적인 일들도 주민들의 민원 사업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만일에 우리 동네에 가로등을 하나를 고쳤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정 지역에만 뭔가에 도움이 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이 도로가 몇 럭스 이상, 빛의 조도가 몇 럭대 이상 낮아지면 그곳엔 다 가로등이 다 있어요. 그걸 법제화시키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게 정책을 만드는 일이 하거든요. 그래서 좁게 보면 그냥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우리 동네 일을 챙기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창원시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일들을 해요. 시장이라면 직함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쏙쏙들이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들어서 그 일을 하는 일들을 좀 하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원내 활동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무슨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실질적인 예산 반영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이 일이 필요하다는 계기, 동기, 그런 논리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분 발언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보고 이 자료의 미흡한 점을 찾아내야 그래서 이 현황이 어떻는가. 자, 우리 창원시의 가로등을 이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서면질이나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있고 이거는 언제부터 설치돼서 언제까지 운영되어 있고 그 주변에 여기 조도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냐 물어보는 일들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워낙 사람들은 시의원을 민원 해결사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을 좀 예, 근데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30년 약간 넘어가는 이 세월 속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냐. 그 민원이라 하면 진짜 손톱 밑에 꼽힌 가시 같은 거니까 그게 또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가면 국회의원이나 의원, 주민의 대리자로서 보는 이 능력과 시각이 조금 높아지겠지요. 근데 그 일을 그 누구도 나 일만 잘할래 이것도 아니고 종합 예술로 다 이것도 잘하고 모든 일이 종합 예술이야, 그죠? 근데 한쪽만 치우치면 저 의원은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것만 판다. 법을 만들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다음에 선거에 저 안은 잘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전홍표 시의원은 항상 일요일마다 신마산 시장을 방문한다.
항상이라고 하면 100%인데요. 가끔 뭐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늦잠 자는데 이거 보니까 거의 가시는 것 거의 같아요. 루틴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아유, 그게 훌륭하십니다. 뭐 없는 게 많잖아요. 시장 가면 싼 것도 있고 그렇죠.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예. 아니, 어떨 때면 좀 사람이 치여갖고 사람을 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런 일상활동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챙겨야 돼요. 저도 고등학교 살아온 과정 중에 외향적인 성향이었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네. 그리고 한때는 내가 이 지역의 평화 유지군이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누군가의 갈등이 있으면 거기 사이에 낑겨가지고 너 조금 왜 그래? 좀 친하게 그냥 이런 일도 했는데 근데 시연을 하고 나서는 야 만나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가끔은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런 것도 겪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돌아갈 일이 세상의 모든 만일을 만족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도 못했고 스카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죠? 특히나 이제 막 현장에서 부딪힐 때는 너무 이해관계도 다르고 막 이쪽을 만족시키면 저쪽이 불평할 수도 네. 있고 막 이러니까. 모든 사안은 작용에 비해서 반작용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힘들어서 정말 뭐 dengu피증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가끔씩 또 선거에서도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네. 대선도 겪어가지고 여기 진짜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의원님은 이제 프로필에 보면 지구 환경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아까도 이제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그 지구 환경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이 그냥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네. 환경이란 말은 우리가 공부하는 곳은 교육 환경, 사회생활하면 사회 환경, 네. 하천은 하천 환경. 네. 그래서 뭐 우리 거주 환경, 집에 있으면 거주 환경 이렇게 환경은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환경이라는 개념인데요. 근데 이게 환경교육이나 환경이란 게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주관적으로 놓이는 이 세상이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이 있어요. 네. 숲, 바람, 공기, 하천의 수질 막 이런 거 그냥 외면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이라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그냥 바라봤어요. 네. 그게 외국에서는 산업혁명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은 사람이었어요. 네. 사람이 빨리 가야 하니까 다른 거 안 보고 길을 만들고 네.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니까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아파트나 집을 얹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공장을 막 짓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 그것만 사람이 돈으로만 그리고 살 수는 없겠다. 어느 정도 우리가 깨끗한 공기는 꼭 필요하고 그렇죠. 맑은 물은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깨끗한 숲과 함께 우리도 살아가는 그렇죠. 이걸 같이 누려보자라는 게 지구 환경.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 환경 교육을 하시잖아요. 네. 학교에서 네. 학생들한테 그랬을 때 학생들의 반응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냥 쉬는 시간을 생각하죠. 국영수 다 하다가 외부 강사가 되다 보니까. 근데 시험도 안 나오고. 시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 정도 하는데 듣다 보면 실질적인 일이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춘 선생님이나 저나 어느 정도 누렸어요. 자연 환경에 대한 혜택. 강에서 멱도 감아봤고. 그죠? 이 시기 전이지만은 산에서 주는 산딸기나 빌기 이런 거 먹어봤고 근데 우리 밑에 세대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겠어. 왜? 엄마들 위험해. 먹으면 죽어. 막 이런. 그걸 우리가 누렸던 걸 그 세대도 누리게 해 줘야 된다는 인식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빼들었다.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그래서 미래 세대들한테 강의를 하면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은 이런 곳이다. 너네들도 행복하게 살되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이 근육이 필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애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갖고 없어요. 그런 게 뛰어놀 시간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 애들하고는 제가 지금은 좀 못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제 고향이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논들 바다 바람 갯벌 이래가지고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모심기, 개구리 잡기, 네. 미꾸라지 잡기, 그다음에 갯벌에서 그거
그것만큼 진짜 교육이 없는데, 그죠? 그죠. 예. 어느 순간 그 교육과 학교의 정규 과정이 이렇게 부모가 하는 야외 교육, 그런 교육과 그다음 정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엮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교육청에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네, 하나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금 제일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컴맹은 용납해도 환경맹, 문맹과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저만 해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까지 막 이러지만 점점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가 미래를 위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창원시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예. 경상남,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창원이 행복한 게 그런 자연 자산이 많아요. 그렇죠. 공항갯벌, 그다음 청포갯벌, 그다음 진해도 갯벌이 많고, 네. 그리고 주남저수지도 있고, 예. 그죠? 환경을 충분히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요즘 물건을 하나 팔려고 하면 Renewable Energy 100, RE100이라든지, 그 다음에 ESG, E는 Environment, S는 네. Social, 네.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뭔가 환경과 융화되지 않는 기업체는 전 세계 수출이나 수입도 거부당하고 있잖아요. 창원이 공단,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대대손손 뭔가 경제적인 영위활동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환경은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내야 되고, 그 일을 실천해야 되는데, 네. 예. 아니, 저는 다니면서, 우리가 이 자연, 강, 바다, 산이 이렇게, 섬. 예. 이게 어우러진 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긍심을 가져야 난 돼요. 진짜 이 자연에 대해서만큼은 자긍심을 가져요. 자연에 대해서만큼 하니까 좀 그렇지만, 아니, 어떨 땐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이던 게 보이나?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연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얻는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상력이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학원에서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사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 일들 하시구나. 근데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가 봐요. 환경공학도 지금 처음에 박사과정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또 지금 건축공학 또 박사과정에 들어가시죠. 그걸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냥 환경만 한다고 하면 제가 시연이 아니었다면 그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예. 시연이 되고 나서는 자칫 잘못하면 네네. 그게 우리 빈수레가 요란하다 계속 무식한 사람은 책 한 것만 읽고 막 시의원은 그러기 쉬운 존재거든요. 네. 의원이라는 자기 다 제일 무섭대잖아요. 착한 건 이렇게 사람 제일 공무원들이 아이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데 잘못된 정책으로 나가기 싫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내가 하는 이 말이 옳은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 다각도로 이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환경을 전공해서 환경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공간이나 사회 공간이 우리 인체라고 하면 네.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구멍이 나가 있는 거, 코, 입,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항문,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먹고 이렇게 몸이 소화를 시켜갖고 잘 소화시켜갖고 이렇게 배설활동을 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은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어떻게 물을 하고 어떻게 이건 제가 좀 다 알아요. 네. 그냥 서당계 3년은 풍을 넘는다고. 18년을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당계로 있어도 그렇게 네. 있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 창원시 환경 시스템은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정경이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전문가의 지식이나 누군가에 물어보면 되는데 도시 구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놔야 되지, 교통량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주거의 시설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형이에요. 우리 몸의 건강한 몸을 이룩하는 게, 그래야 올바른 사회가.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시작해보자. 언제부터 하셨어요? 2020년에 해서 수료까지는 했고요. 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학위 과정을 들어가면 인적 인프라를 얻을 수 있어요. 예. 그 담당 교수님, 담당 교수를 넘어선 거기서 연구하는 연구자들, 네. 학회 인맥들, 그러면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아, 교수님, 이런 것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아, 그거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왕성 진짜로 뭐 시연 활동도 하고, 환경 강사로도 하시고, 또 공부하고, 뭐, 주경야도. 그게, 다른 데서 가서 박사 과정을 한 개 더 했다는 것은 우리 와이프가 알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네. 여보,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박사 과정이나 대학원 한 개 더 가면 안 될까? 이랬더니 와이프가, 야, 이 녀석아, 너가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학원비도 없는데 네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은 이 박사과정 하는데 돈 많이 들을 텐데, 이거 집이 부자인가? 막 이러면서 제가 프로필을 계속 보면서, 부자인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가정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계속 언제까지 공부할 거야? 맞아요. 아니, 사람들이 인력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데 너는 왜 인력만 하냐고. 아웃풋 나올 거야. 아웃풋을 좀 다음에 또 나오셔갖고 계속 얘기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도시 문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 동화책을 이제 많이 했는데 도시에 대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이렇게 그 영어 동화책 보면 난픽션에서 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시라고 하는 게 참 복잡하겠다. 그죠. 언제 이걸 다 계획하지? 숲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다른 문제를 한다면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떨 때 보면 창만 이렇게 너무 첨예하게.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막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환경 운동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주민의 권익을 갖다가 훼손하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환경 개발과 보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하고 갈등의 요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어디다 역점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우리가 소위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나라, 독일, 영국, 우리가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도 아직까지 그 해답을 못 찾고 계속 갈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이게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마리의 야생 동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이 거주지에서 다른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동에 제한을 받고 나의 재산상의 손해를 받고 이렇게 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환경론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비환경론자도 한 개의 협의점을 한 개 찾아야 돼요. 협의점이라고 하면 이 환경운동을 하거나 우리 지금 주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소위 환경. 그게 바다, 바람, 물 이런 것들을 깨끗이 보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경제적인 부분. 우리가 이것만 찾았고 하면, 이것만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중생대의 지구로 돌아가는 중생대의 지구. 사람이 안 살던 중생대의 지구. 그렇죠.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이제 정말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수가 없는 곳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게 이 지역의 공동체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라는 공동체. 도시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먹고 버리는 하수도가 있어야 되고. 그죠? 도시에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 트래픽, 교통망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도시가 큰 자연재해에 뭔가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제방을 썼다든지 뭔가 안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중요한다고 하는데 이 세 개를 다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없어요. 그게 진짜로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환경을 지켜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내달라고 하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이 논의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체를 먼저 만들어야 도심지 내에서의 환경 보존은 이렇게 갈등 구조가
저도 그게 필요한 없어질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서로가 뭐 서로 너네 틀렸다 맞았다 맞아. 이런 게 갈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서 긴 안목을 가지고 네. 뭔가를 이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드는 것 자체도 벽이 너무 높아.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정의 소통이나 이렇게 단체 간의 소통 이거는 서로가 벽을 쌓아놓고 잔망경식 소통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넘어다 보면서 이렇게. 소통은 그건 아니거든요. 자주 만나고 모든 걸 열어놓고 네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마련했어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이해 못하는 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뭐, 누군가 친구가 나를 미워해? 억수로 힘들지 왜 미워할까? 우리 부부 가정을 하는데 그냥 이해 안 되고 이러면 억수로 힘들잖아요. 근데 한마디만 물어보면 너 왜 그랬어? 왜 이래? 그래 보면 그게 그 고통이 한꺼번에 없어지거든요. 예,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1분도 서로 얘기를 잘 안 들어. 네. 안 들어줘. 그런데 이 얘기를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때까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의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고정된 관념을 갖다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전홍표 의원님이 기대합니다. 네. 근데 환경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시의원을 하기나 뭐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고 네. 내 주변에 도로가 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디게 보이더라도 그 일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은 이제 바른 현실에 두지만 이상을 잊지 않아야지. 안 그러면 길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렇게 시민들의 반발짝 앞에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시의원에 나왔을 때 첫 번째가 그게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군림하지도 않겠습니다가 그거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 시민의 다수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버리면 장기적인 비전을 못 세워요. 나치판처럼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건 저건데 딱 반발짝 앞에서 이렇게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딱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돼요. 좀 급한 사람은 너 왜 반발짝밖에 안 가? 왜 너는 이만큼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쉽게 지쳐버리기도 하고 이 대중들과 멀어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운동을 했는데 실패했던 운동들은 그 욕심에 시민들보다 한 10보, 20보 앞에서 행동을 해버리거든요. 나의 지향점은 100보 앞이라고 하더라도 딱 반발짝 앞에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저는 여유롭게 지켜보게끔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지. 안 그러면 도대체 지금 막 이런데 맞아요. 저도만 해도 이런 것들을 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냥 어떤 부분은 우리가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창원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특히나 저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그냥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평가를 요구하는데 저 자체도 이 선입관과 편견에 아니면 또 무지 뭐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재단을 하는데 그 환경공학 박사로 볼 때 그 창원시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인공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섬은요, 네. 지자체의 과도한 경쟁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인공섬이라고 두루뭉실한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산 하포구 앞에 있는 해양신도시. 해양신도시가 구성됐을 당시는 약 1998년부터 준비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산, 창원, 진해의 3개의 도시가 분리돼가 있을 때예요. 각자의 도시가 있었을 때예요. 근데 마산의 입장에서는 창원이 부러웠어요. 창원은 공업단지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물건을 저기 우리 기산동에 있는 4호 부두로 하는데 그쪽 부두에서 물건을 싣고 외국에 팔아.
난 돈이 많이 벌어. 세수가 많아. 세수도 많아. 그리고 외국에서 이 좋은 물건들을 그쪽에 사와. 또 공장도 더 빠르게 돌아가. 그때 당시에 마산시장인 분은, 그러면 우리 마산이 창원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항구가 없구나. 그래서 항구를 만들자고 계획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항구에 대한 계획만 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항구를 만들려고 하면 배가 들어와야 돼. 배가 들어오려고 하면 큰 배가 들어와야 돼. 큰 배가 들어오려고 하면 바다가 깊어야 돼. 바닷물은 높일 수가 없어. 그러면 바다의 땅을 파야지. 바다의 땅을 파면 흙이 나와. 그 흙 가지고 뭐 하지? 그래서 해양 신도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어요. 야, 우리 시가 합치자. 우리 사이좋게 합치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계획을 바꿨어야 돼요. 국가계획이라도. 자, 우리가 가족에서 우리 이번에 어디 어느 또 여행을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겼어. 내가 이 거부할 수 없는 일이야. 아니면 기상 조건이 나빠졌어. 이러면 우리 다음에 가자 이렇게 하는데 국가계획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권력자, 기득권자, 건설업자, 토목업자 이것들이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가 있으니까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못 치러내고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자, 항구를 만들었는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항구는 진해에 있어요. 네. 진해 신항. 그렇죠. 최고 좋은 항구는 진해에 있어요. 근데 이건 별 쓸모가 없는 항구예요. 그리고 창원시로 통합이 되었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요. 이 땅은 아파트 거주 목적이나 땅이 생겼는데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도 막 아파트가 비어있고 근데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로 넣자고 하니 개발업자들은 더 돈을 벌 수 없는 일이니까 못하고 있고, 이미 창원시는 3,600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부려서 그 땅을 바다를 메워서 땅을 낸 거고, 창원시는 계속 그 돈을 빌려서 했으니까 은행에 계속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런 딜레마가 쌓였던. 그래서 국가계획일지라도 여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시원이지만은 조금 딜레마예요. 3,600억 우리가 살다 보면 빚을 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 이건 빚이야 생각하고 그냥 3,600억짜리 공원을 만들자라고 결정하기가 힘든 상황. 그래서 3,600억이라는 돈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파트를 짓자고 하고, 누군가는 상가를 넣자고 하고, 누군가는 야구장을 넣자고 하기도 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이제 확정이 되진 않았네. 계획이 확정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마다 무산이 돼요. 그래서 거대한 땅만 덩그러니 바라보고 있는. 아이고. 만일에 그 계획을 전면 처리하고, 네. 그 대신 뭔가 바다를 더 깨끗하게 했다고 하면 해수욕장이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아름다웠던 예. 월포 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 다 지금 버려졌던 그것들이 다시 할 수도 있고. 지금 하여튼 그 얘기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그 마산 하포구에 현안들이 많네요. 인공섬 문제도 있고 해양 신도시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로우랜드. 거기에 우리 세수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일단 1,200 몇십억이 우리 세수가 들어갔고, 그것도 이 지방자치제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뭔가 로봇랜드가 원래는 한 군데 설정이 되는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로봇 산업의 전진 기지로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R&D 예산 요즘 삐걱삐걱거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 20년 전에도 R&D 예산이 삐걱삐걱거렸어요. 로봇 산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로봇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원목적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로봇랜드에서 로봇 산업을 만들고 누군가 의료용 로봇을 만든다든지, 드론을 만든다든지, 산업용 로봇을 만든다든지.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이에요, 종합. 하이 퀄리티, 모든 기술이 집약되고 종합적인 일인데, 로봇랜드라고 만든 곳은 부산면 저쪽이에요.
그 누군가가 실험을 하기도 그렇고 우리 산업단지랑 연계성도 없고 그런데 그거 안 되죠. 그냥 놀이시설로 놀이시설만 전락됐지 않습니까? 전락됐죠. 네. 그러면 그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데 네. 국가의 실패는 이렇다고 인정했는데 근데 그 실패를 인정 안 하고 로봇 놀이동산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로봇 산업에 대한 전진기지 역할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누군가가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따져 묻고 그걸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더라고 하면 뭔가가 이렇게 지금 AI 너무 시대 성과 위주에 막 그 주치만 시켜놓고 그죠. 뭔가 일이 터질 것처럼 해갖고 땅값만 올라가고 그죠. 딱 건물만 둥그러지네. 컨벤션 센터 들어서고 네. 로봇 놀이동산 써놓고 그다음에 공장동이라고 몇 개만 써놓가 있고 그 부산면 그 지역은 대한민국의 지중해를 완전히 내려서 아주 해안선도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목적을 재정립을 해야 돼요. 로봇 산업의 전쟁 기술을 쓸 것인지 네. 아니면 이 지역의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의 놀이동산 시설로 그냥 참. 근데 이것도 이제 그것도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으로서 그 로봇랜드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로봇랜드, 만약 로봇랜드가 첫 번째 로봇 산업 기지 말고 그냥 놀이동산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 그리고 자연경관의 등급이 좀 덜한 곳, 정말 최고급 자연경관을 다 훼손시켜 놓고 경제적인 이점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치? 경제적인 이점도 누가 없고. 거기까지 그죠. 갑니까? 그죠. 네. 그죠. 돈도 만만치 않은데 그죠. 입장료도 만만치 않은데 5만 원인가? 근데 입장료도 그 로봇랜드에서도 뭔가 수익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입장료도 더 유지 관리하고 상가들도 다 비었어요. 비어요. 네. 그 세수는 빠져나가고 이런 진짜 언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로봇랜드가 이제 주성된 목적이 로봇 전지기지 그 영국의 전지기지 이렇게 했는데 이 행정이 잘못되었다면 누군가를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제 좀 책임 있게 할 수 있지. 응? 뭐 이렇게 어떤 집단이 권력을 그거 했다서 거기 휘둘리고 그 다음에 또 뒤집었고 이런다면 좀 책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그게 책임질 시기가 이미 지나버린 우리 뭐건 범죄 현장에 있으면 공소시효 뭔가 책임을 질 만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최고 책임을 했던 분들은 이미 공무원 은퇴했던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해서 예측했던 그것은 미래는 달라질 수 있잖아. 나는 그 당시에 이런 근거로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안 맞다고 나를 벌하지는 못해. 그런 가정 중에 견제할 수 있는 단계들이 의원이라는 분들이에요.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근데 그 시절에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견제 장치가 무너진 상태였어요. 왜? 한 집단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누워서 침 뱉기 역할이고 그런 집단. 그래서 뭔가 이런 게를 보면서 뭔가 견제의 장치가 되는 세상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지 성찰도 하고 이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다면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각을 좀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이춘의 세상망사 이런 게 많이 봐주셔야 돼요.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봐주셔야 돼요. 예. 그때 예전에는 세상에 음혹한 시절이 있었어요. 뭔가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아주 적었었던 시대. 신문, 책. 근데 요즘은 유튜브, 팟캐스트, SNS 이런 거 많잖아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알려내는 유튜브가 막 너무 이슈 파이팅이라든지 이렇게 휘발성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우리 지역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러니까
바꾸는, 정치하면 막 중앙 정치만 다 그거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는 것은 지방자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근데 시민으로서 제가 느낀 게, 근데 우린 그런 걸, 나보고 자꾸 내가 뭐 몰라서 무관심해서 이러나? 이런데 관심을 갖게 촉구시키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시의원님 자주 나오셔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로봇랜드에 대해서 경상남도하고 창원시는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민자 사업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미 도망가는 수준이었고 우리 네. 잘못이 아니더라고 그냥 그게 이때까지 투자되었던 투자금도 다 회수해 가고. 시의원으로 볼 때 이런 시도의 이런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괴감을 느끼죠. 예,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무책임.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처음에 그 도지사를 했고 또 시장을 했다면 뭔가를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동력이 필요해요. 예. 동력이 누군가가 지역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예. 이게 있는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하고 답을 얻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장이 나오겠다. 시의원 도의원이 나오겠다. 지금 로봇랜드나 마산 해양신도시 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대한 비전은 뭐냐 물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은 이렇고 너는 이게 대한 해결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해결책이 단답형은 나오는데 이 해결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고 물어야 돼요. 선거운동할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런 토론들을. 그리고 시민들도 이런 걸.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시민의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시자와 견제의 역할들을 못한다면 그걸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저도 항상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많이 배우게 돼요. 내가 내 분야가 아니면 다 배우고 길을 열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이런 기간을 하는데 또 시의원님도 또 이렇게 어떻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또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한다고 열심히 하거든요. 예. 열심히 하는데 그게 눈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열매를 맺거나 결과물을 맺으려고 하면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올리고 막 이런데 조금 긴 안목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힘든 게 동료 집단에서 너 이것밖에 못해라고 하는 말들이 가장 큰 상처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보는 눈은 다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구나. 생색만 내려는 사람이구나는 건 여러분 다 누군가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지켜보기 위해서 또 나오시면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의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이춘에 아까 세상만사 이러지만 우리 얘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자. 서로가 얼마나 우리 서로 이 지역에서 어떨 때는 힘든 지역에서 열심히 그래도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알아주고 이해하고 듣고 그래 또 오늘 이 문제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고 또 어쩌면 우리 창원시보다 더 열악한 군, 경남군 이런 데도 지역 혈안을 갖고 있는 데도 많으실 거고 많을 거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초대 손님은 전홍표 창원시의원으로부터 지역 현안의 인공섬과 로봇랜드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창원시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리 지구 환경 문제가 우리 도시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